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포츠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방송, 스포츠 토크 스토커 16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박수! 네, 스토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로 애청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기 멀리 미국에 있는 제 친구하고 통화했는데요. 스토커 뉴욕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로. 큰? 과연 그 주변 몇 사람 듣고 있겠죠. 어쨌든 교민사회 스토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협박하신 건 아니죠, 들으라고? 전혀 아닙니다. 아무튼 제 지인인데 같은 기자입니다. 기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듣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스토커의 진행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조 꽃남자 아시죠? 상남자 훈남 기자 김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좀 치고. 자, 그리고 오늘도 소식을 전해줄 꽃남 기자들 나와 있습니다. 뭐 바뀌나 안 바뀌나 거의 비슷한 덩치인데 일단 자, 우리 왼쪽에, 제가 있는 왼쪽에 우리 김동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CBS 체육부의 꽃남 기자 김동욱입니다. 역시 여러분 잘생겼습니다. 반응이 없어. 반응이. 민망하잖아요. 너무 갑자기 잘생겼다 그러면. 자, 그리고 오늘 공감할 수 없는 얘기라. 여기서 빠르게 나와야 되는데 흑돼지 꽃돼지 우리 오해원 기자 나왔습니까? 아니요, 오해원 기자가 없습니다. 아, 오해원 기자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 몰래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휴가 간지도. 그래서 역시 휴가 가는 건 발 빠르네요. 돼지 같지 않고 아주 발 빨라. 멋있는 친구예요. 방송 당일 오전에 저 휴가 갑니다 공지하는, 역시 통보하는. 역시 돼지 같은 놈이야. 아무튼 그럼 갑니다 하면 안 되지. 휴가 갔습니다 네, 해야지. 휴가 갔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부랴부랴 잠을 자고 있다가 뛰쳐나온 우리 내공이 팍팍팍 들어있는 우리 박세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예. 박 기자. 예, 반갑습니다. 저 오랜만에 출연하는 것 같습니다. 박세훈이고요. 이 못 배운 후배놈 하나 잘못 둬가지고 이 몸이 고생을 합니다. 휴가 가면 휴가 간다고 말을 미리 해야죠. 어쨌든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박세훈 기자 활약 대단한 거 아시죠? 아무도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워낙 오래돼서. 여러분 우리 박세훈 기자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집중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박 기자가 좀 잘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김동욱 기자도 잘 얘기할 수 있는, 저도 잘 얘기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주제, 우리 유현진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현진이 평범한 주제가 평범해 되네. 이제 유현진이. 전 국민의 주제죠 이제 뭐. 제가 이제 사회야구인데 토요일 날 야구를 하는데 중간 중간에 DMB가 하는 스마트폰으로 다 유현진 경기 보고 있는 거야. 그쵸. 그때 그만큼 중계를 안 보고 야구를 하셨나요? 저는 야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뭐 어떤 거는 뭐 빨리 나오고 어떤 것도 느리게 나오고 뭐 그렇죠, 뭐 다. 막 가지각색이더만. 함성이 여기서 한번 나왔다. 한번 나왔다. 저쪽에서 한번 나왔다. 홈런이야? 아니, 파울 뭐 이러고 이런 희한한 일도 벌였지만 어쨌든 유현진이 드디어 오전 6기 7승.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박 기자? 얼마 거의 한 달 정도 승을 못 쌓았죠. 예. 잘 던졌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 기간 동안 투구 내용도 나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번 7승의 의미는 쉽게 말해서 이건 것 같아요. 그동안 소년 가장이었어요. 하나 이글스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죠. 유현진은 소년 가장이었는데 이번 7승은 다저스가 정말 간만에 그 시즌 전에 그 돈지랄을 해서 만든 그 라인업이 풀가동되면서 정말 점수를 시원하게 팍 뽑아줬거든요. 이제 소년 가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이 된 7승이다. 이제 10승, 깔끔하네요. 15승 갈 일만 남았다. 진짜. 물론 또 언제 누가 다칠지, 또 심지어 그날 맥캠프가 스윙하다가 또 다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부상은 또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긴 한데 일단 뭐 괜찮았죠. 일단 다저스는 예전보다 좋아진다는 거. 아무튼 그래도 그 퀄리티 스타트 네. 그거를 굉장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도 사람들이 퀄리티 스타트 여자들은 잘 몰라. 네, 그렇죠. 빠르게 달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가장 하는데 간단하게 그런 게 설명하면은 아니잖아. 6이닝 동안 3실점 이하로 막는 게 3자책점 이하. 네, 그게 그러니까 선발 투수의 어떻게 보면 요즘 기본 가장 큰 요건이라고 최소 할수 있죠? 충족 요건이죠. 최소 충족 요건. 그러니까 최소 내가 오늘 네. 밥값은 했다. 이 정도 해야 선발 투수다.
근데 국내 선발 투수들은 이렇게 바꿔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거야. 4, 5점 막 어제 뭐 밥값이 좀 주키치 보니까 싸잖아요. 뭐 좀 싼가? 외국보다 싸잖아요. 메이저리그보다 싸잖아요. 쟤는 쟤는 스택이고 아, 우리는 뭐 진짜. 김치찌개인데. 근데 유현진 선수 보면 그 아주 편안하게 던지는 그 투구. 그렇죠. 이 옆에서 보셨을 때 어떤 비결이 있을까? 그 얘기만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류현진 선수가 저도 아직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는데 이 선수가 멘탈이 아주 훌륭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 이번 경기를 보면은 투구 폼을 바꿨어요. 아, 폼을 바꿨어요. 그렇죠. 바꿨어요. 아니 이 루키가 크게 바꾼 건 아니고. 시즌 중반에 어. 자기 던지던 폼을 내려놓고 다른 폼으로 던진다는 것 자체 발상 자체가 이건 아무나 못하는 건데 다리를 예전만큼 많이 안 들어 올렸고 릴리스 포인트를 조금 높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뭐 허구현 해설위원을 섭외하든 그거는 뭐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아, 어쨌든 점수 1점밖에 안 줬잖아. 근데 그래가지고 그 공의 무브먼트가 굉장히 좋아지고, 그러니까 힘보다는 이제 좀 더 이제 그 포인트, 핀포인트 제고라고 하잖아요.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 이제 샌프란시스코 타자들이 굉장히 공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힘으로 갔다가는 오히려 역관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초점 맞춰가지고 잘 요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이 한창 잘 던질 때보다 조금 느렸어요. 공은 분명히. 근데 그게 이제 공 끝이 이제 흔히 말하는 무브먼트라고 하죠. 이게 좀 살아있네. 유현진 본인이 자기는 투심은 안 던진다고 했는데 투심 패스트볼을 안 던진다고 했는데 메이저리그 이제 게임데이 보면은 투심 패스트볼로 기록이 될 정도로 그만큼 끝이 좀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투심 패스트볼의 직구의 끝이 이제 변형이 많은 공을 뜻하는데 포심은 정말 포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직구죠. 딱. 야, 거꾸로 알고 있었네. 근데 그 류현진 투심을 안 던지는데 투심이 계속 나왔어요. 그 기록에는. 그러니까 공이 그만큼 조금씩 움직인다는 의미죠. 그 전에 안 던졌어요, 유현진이? 류현진 지금도 안 투심을 던진대요. 한 번도 던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기록으로는 투심을 기록하고 네. 있고. 그 새끼 잘라야지 그럼 그 기록은 나 웃긴. 아니 근데 그게 왜냐면 아메리카 메이저리그에서 웨이예요? 공의 궤적을 보고 구종을 거의 체크하기 투심과 때문에 비슷한 그렇죠. 스타일로 던진다 이 말이에요. 공이 조금 느려진 대신에 그만큼 조금 변화가 더 생긴 거죠. 아, 유현진이 폼을 바꿨군요. 네, 이번에. 오, 역시 날카로워. 뭔가 되게 간결해졌다고 해야 되나 폼이? 굉장히 빠르게 던지. 그렇죠. 네. 그래서 대충 던지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대충 쑥쑥 던지는 것 같은데. 전 폼도 대충 던지는 것 같긴 했어요. 워낙 이 덩어리가 있으셔가지고. 아니, 박 기자보다 커? 저보다 훨씬 크죠. 아, 그런가? 아우 저는 류현진 앞에서 애기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몸무게가 한 95 정도 되는데 말 진짜 안 듣는 얘기. 류현진 앞에서는 애기. 아, 그래. 알겠습니다. 우리 유현진 선수 이제 폼을 바꿨기 때문에 또 아무튼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예전 폼으로 가서 또 이길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7승. 전반기 한 경기 남았잖아요. 하나 그죠? 남았죠. 그래서 또 여기서 이기면 8승. 곱하기 2 하면 16승까지도 가능하겠다라는 어떤 산술적으로는 근데 좋게 말하면 산술적이고 정말 단순한 계산이죠. 사회자께서 너무 단순하시죠. 그래서 14승 좀 안 돼 한 12승은 무난할 것 같아. 10승은 거의 됐다고 보고. 신인이 첫 해에 10승 거두는 건 사실상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 밥값 한 거예요. 아, 딱 밥값만 한 게 좀 더 하지 않았을까? 술값도 하지 않았을까? 술값, 밥값. 아니 퀄리티 스타트가 아까 말했던 디저트 밥값이라면 선발 투수 밥값하려면 10승이죠. 그 요건은. 12승 그 정도 하면 신인왕도 난리 나는 거죠. 그렇죠. 난리 나는 거야? 네. 박찬호보다 좀 센가? 데뷔는 이미 그렇죠. 넘을 수 없는 4천의 벽이죠. 데뷔 첫 해 임팩트는 훨씬 강하죠. 훨씬 유현진이 그럼요. 훨씬 높다. 물론 박찬호는 정말 아기 때 데뷔를 했고 그렇죠. 류현진은 이 그 한화에서 정말 여기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치르면서 정말 많이 배웠잖아요. 타자들이 놀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여기서 배워갔단 말이에요. 다저스 다르죠. 때 다르죠. 타자들 1점 내면 나는 완봉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 대단한 참 그냥 어려운 일인데 그럼요. 참 저는 아무튼 굉장히 영어로 얘기하면 too difficult. Too difficult. 이게 to가 강조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류현진이 좋아하는 단어는 딜리셔스죠. 맛있는 거. 먹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됩니다. 그럼요. 제가 볼 때는 준비된 유현진 선수였고요. 아무튼 또 내일 모레 하지 않습니까? 11일 날 합니다. 11일 그러니까 날. 아무튼 뭐 근자에 있으니까 다이아몬드 백스. 다이아몬드. 대충 주소들은 애리조나. 거기서 아무튼 또 전반기 8승으로 마무리돼서 곱하기 16승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유현진 선수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대충 스토커에서 얘기하면 대충 맞아. 그래요? 열주 아니, 15승 할 거야 내가 볼 때. 다저스 타선이 뭐 지금 살아나고 폭발하고 그 있으니까. 다저스 타선이 1억 달러짜리예요. 1억이면 1,200억 원. 다저스 총 연봉이 뭐 양키스보다 많으니.
근데 그동안 욕 나오네. 류현진이가 6승을 쌓는 과정에서 가동된 이 총 연봉은 한 2천만 달러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요? 다 이제 누워 계시니까 링겔 꼽고 자식들 그리고 돈- 좀 많이 돈 돌아왔어요, 주면 안 그래도. 돼. 그래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일단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메이저리그 올해 지금 거의 주인공이에요. 그 야시엘 푸이그 아 푸이그 이 괴물 네, 이 지난주에- 루키 친구가 왔기 때문에 푸아그라라고 푸아그라 참 비슷한 푸아그라 푸이그 푸아그라 푸이그, 푸아그라. 그만큼 맛있는 경기를 한다. 세고 이런- 오래 가죠. 이런 의미 스토커에서 그냥 미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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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유현진 선수 얘기하고요. 주진수 선수는 요즘 못해서 안 하려고. 왜 그래도 최근 하나 올스타 했잖아요. 떨어졌잖아. 떨어지면 끝이야. 아쉽지만 떨어졌어. 축축축축 축 떨어졌어. 빨리 응원해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야구 얘기해서 좀 여러분들 축구 얘기하면 또 할 말 많지 않습니까? 밤새서 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 보다 잠든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게 접니다. 자 20세 이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박세웅 기자는 리포트 때 U20이라고 해서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U20 월드컵 8강전 대한민국 이라크 명승부 이렇게 리포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처음에 U20이 뭐야? U20 뭐나 대학교 뭐 아니. 대회인 줄 알았어. 처음에 20세 이하라고 찝어줬잖아요. 아 그랬나요? 네, 처음에 있었어요. 있었나요? 네. 아 그때 잘 안 들렸어. 아무튼 아, 그리고- U20 그리고 U2도 아니고 U20. U 20세 이하가 그 처음에 리드 첫 문장으로 나가서 그래요. 그런가요? 타사도 다 그렇게 하더만. 박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20세 이하 터키 월드컵 8강전에서 우리 축구 대표팀이 오뚜기 같은 놀라운 투혼을 발휘했지만 끝내 4강 진출의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20세 이하 월드컵 8강전에서 대한민국과 이라크가 붙었는데 정말 명승부 아니었습니까? 피파가 선정한 가장 놀라운 클라이맥스 중 하나였다. 네, 그 표현이 되게 멋있었어요. 영어로 most stunning, stunning climax. 스토닝이 그런 뜻이야? 스터닝이 나는 뭐 약간 매긴다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뭐 경탄할 만한 뭐 놀라운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unbelievable. 스터너. 차라리 그냥 unbelievable 하면 다 아는 건데 또 스토닝. 이거 우리 같이 좀 저렴한 영어인 것 같고요. 그게 그러니까 스터닝 있어 강호동 보이더라고. 영어에. 자 아무튼 뭐 다 아니까 간단하게 경기를 설명해 주시죠 우리 김덕 기자. 간단하게 8강전이었죠 이제. 네 8강. 연장까지 가서 3대 3으로 비겨서 승부차기 가서 졌어요. 결국은 몇 대 몇? 승부차기에서 4대 5로 졌죠. 아 우리가 하나를 못 넣은 거네요. 그렇죠. 이게 6번째 키커까지 갔어요. 저 2명이 못 넣었죠. 저쪽은 하나 못 넣고. 날카로워. 제가- 등치답지 않게 날카로워. 대충 이해하고 넘어갈 줄 알았더니. 그럼 이거 정확히 한 가야죠. 명 팩트는. 더 못 넣었죠. 야 우리가 콜롬비아를 승부차기로 이기고 왔는데 그렇죠. 우리가 결국 이라크한테는 또 승부차기 그 체력의 열세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터키에서 열린 아무튼 예. 대한민국 이라크 명승부였는데요. 팬들은 네. 크게 그러니까 일단 뭐 실망하지 졌으니까 않아. 아쉽긴 했는데 실망하지 않아. 말씀하신 것처럼 실망 크게 안 한 게 경기 내용이 너무 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라크가 골을 넣으면은 우리가 따라가고 이라크가 또 넣으면 우리가 또 따라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영화 월드워 Z라는 영화를 봤는데 좀비. 그 이런 말 좀 실례일 수는 있지만 약간 우리나라 대표팀이 약간 좀비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때려도 일어나는 거야. 물겠다고, 네 한번 잡겠다고. 예. 좀 위험할 수는 있지만 정신력이 정말 그 살아있네. 근성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그래요. 근데 역시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지대한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어마어마해졌죠. 어마어마한 관심 있으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항상 지더라. 언론의 관심이 언론의 쏠리면 관심이 완전 쏠리면 왜냐면 그 전부터는 없었잖아요. 사실 네. 저는 U20 대회 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일반인데 네. 우리 박세웅 기자가 리포트하는 걸 듣고 제가 알았거든요. 네. U20 월드컵. 그랬는데 갑자기 콜롬비아를 이겼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와 중계 막 MBC에서 하고 막 지상파에서 하고 어제 해서 2개가 두 들어가더라고요. 개가 돌아가더라고. KBS하고 네. MBC하고 그전에는 방치해 놓다가 네. 봤더니 역시 제가 전반 보고 딱 잤거든요. 네. 2대1로 딱 지더라고. 제가 봐도 지는 징크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지더라고. 바로 페널티킥. 좀 억울하긴 하더라고. 이렇게 김현 맞죠? 김현 보면 그쵸. 안 되겠는데. 김현 그 선수가 잡아가지고 지금 그 새에 나온 것 같은데. 그 새. 김현이 딱 그 페널티 색, 주면서 네. 딱 질 것 같다. 아. 그래서 제 느낌이 있는데 약간 페널티킥으로 질 것 같다. 그런 느낌을 하고 한 골 딱 먹는 거 보고 2대1로 지는 거 보고 이제 잤어요. 늦었네.
덜 찍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아쉽게 진짜 뭐 극적으로 넣었다면서 연장전. 그렇죠. 대한민국 패배의 원흉이 CBS에 있었습니다. 왜요? CBS 봤으니까. 아 징크스. 근데 그런 어. 징크스는 진짜 많아. 다른 기자들도 트위터 보니까 네. 아 내가 보면 진다. 예. 오미정이야 오미정. 아니 그런 얘기 원래 옛날부터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한번 다 모아놓고 그게 아마 확률적으로 격리를 시켜놔야 네. 돼 축구할 때. 이기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굳이 아무튼 언론이 관심이 많았지만 그래도 건진 거는 이광종 어떤 트레이닝십, 리더십. 어떻게 보면 김동욱 기자 같은 이광종이고 난 김씨라고 그러죠. 이광종 매직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매직이 있는 겁니까? 실력입니까? 운입니까? 가장 쉽게 말해서 이광종 감독이 음. 한국에서 유소년 축구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 가장 전문가예요. 계속 유소년 네. 대표팀만 해왔어요. 지금 계속. 예. 대한축구협회에서 유소년 지도자 자격증을 또 따로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성인은 따서 안 해보고 지금 거의 한 13년째 아. 그러니까 어디 청소년 애들만 데리고 계속 축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애가 이 딱 공 차는 거 디딤발만 보면은 아 얘는 싹수가 네. 있다 없다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거죠. 야, 그래서 이광정이 매직을 해서 마지막 교체 카드 정현철. 이 장면을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그 후반 연장전 후반 13분에 골을 내줬어요. 문전에서 막 혼전해서 후반이 15분이었는가요? 후반이 15분 게임이잖아요. 전반 그러니까 후반. 이제 네. 2분 남겨놓고 골을 먹어서 거의 이건 누가 봐도 졌다. 그렇죠. 아 이거 진짜 열 받는다 이러고 네. 있는데 갑자기 그 서태지와 동명이인이죠. 정현철. 정현철 군이 학교도 얘기해 줘야 돼. 동국대. 예, 이거 또 김동욱 기자 이제 또 저희 대학 학교입니다. 후배. 예. 그래. 야, 진짜 야, 대단한데 말도 안 되는 진짜 대단하더라고. 중거리 슛이에요. 그 후반 추가 시간 2분.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이 휘슬 잡고 불면 불어도 끝인 할 거지. 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 넣어버렸어요. 딱 불기 직전에. 아, 넣어버렸어요. 축구에서 버저비터 골 나오기 되게 쉽지 않잖아요. 거의 이건 버저비터급이었죠. 그러니까. 거의 이거 들어가고 나서 거의 경기가 바로 끝났으니까. 여기서 전 진짜 닭살이 돋더라고요. 아, 보셨어요? 탁살이 돋죠. 아 일할 시간도 아, 나 늘어났다. 그러니까 근데 그 뒤로 이제 아파트가 조용하더라고. 그 이후에 내가 그때는 어마어마했어요. 순간. 조용했다고 하더라고. 저는 잤으니까 뭐 모르겠고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콜롬비아를 그렇게 극적으로 무승부시켜갖고 이겼지만 우리가 극적으로 동점 맞았지만 우리는 또 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비행기 타고 와야죠. 이제 이제 내일 와야죠 내일 당연히. 어제 그 방송이 언제 나간지 모르겠는데 9일 날 들어옵니다. 아, 9일 날. 9일 날 자, 그러면 나갑니까 우리도? 나가죠. 누가 나가죠? 저 박세훈이가 나가는데 박세훈 이분들은 나가서. 거의 그 어, 금이 환영을 넘어서 거의 지금 국가적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기껏해 어떻게 보면 8강인데 근데 그 1983년도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멕시코 대회 때 박종환 감독. 네. 사실 이분이 그 뭐 이건 뭐 이제 도는 얘기인데 전반전 끝나고 그렇게 애들을 때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경기 중에? 이 정말 그 스파르타식으로 만든 사강이다. 네, 그때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좀. 어느 정도 그거 갖고 뭐 문제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때 유명했던 그때가 멕시코에서 했잖아요. 예. 그 고산지대인데 그렇죠. 거기서 산소 마스크 씌워놓고 뛰라고 애들 보고 그거는 훈련을.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정말 빡센 거죠 그게. 완전 스파르타식으로 한 거죠. 그건. 근데 지금 이 얘기가 왜 생각났냐면은 뭐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때 8강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새벽 경기랑 똑같은 거였죠. 4강을 가내만에. 네. 아니다. 4강전. 4강전. 4강전을 했죠. 이제 결승을 가내만에. 그때 이제 대통령 전두환 전 땅크께서 그랬대요. 결승을 가면 그 결승전이 열리는 날은 국가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하겠다. 야. 기가 막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진짜로? 네, 그 당시에 이제 학창 생활을 했던 이제 형한테 들은 얘기인데. 저도 학창 시절 있어. 저 초등학교. 그분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나도 열심히 했는데 라디오로 중계해주고 내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정말 그 당시엔 국가적 관심이었던 거죠. 네. 이 대회가. 그러니까 근데 내일 이제 오늘 대표팀 이제 귀국을 하는데 30년 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엄청난 환대를 받을 것 같아요. 아무튼 박세훈 기자 가서 네. 이광종 감독의 인터뷰를 네. 뭐 혼자 딸 수 없으니까 네. 같이 따오고 많이 축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스토커 진행자 어. 김대훈께서
김대훈 축하 사회자께서 메시지를 축하 메시지 꼭 전하라고. 꼭 전하라고 이렇게. 네, 전하겠습니다. 아무도 몰라. 아무도. 아마 네. 광종이 형이 전혀 모를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올림픽 대표팀 감독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면서요? 이 그 올림픽 대표라는 거 특성이 유소년 대표팀이 단계별로 올라와서 그 끝이 네. 올림픽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광종 감독이 사실 작년에 아시아 19세 대회 우승했고 올해 8강까지 남겼으니까 지금 이만한 적임자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솔솔 나오죠. 그게 홍명보 감독이랑 똑같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2009년에 20세 이하 데리고 나가서 8강 진출하고 그 멤버 그대로 갔고 아시안 게임 나가고 올림픽까지 나가고 쭉쭉 결국 그것도 뭐 국가대표 감독까지 됐지만 그런 식으로 왜냐면 지금 이 선수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전술을 그렇죠. 제일 잘 짤 수 우리 있는 이광종. 감독이 이광종 감독이고 이 선수들이 어차피 2016년 브라질 월드컵에 나가야 될 선수들이고 브라질 올림픽. 예 올림픽. 죄송합니다. 네. 그러지? 14년 대본에 월드컵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월드컵은 브라질 14년이고 올림픽 올림픽인가? 네, 리우 올림픽이죠. 대자네이루 올림픽. 사실 올해 그 20세 이하 월드컵도 대표팀 선수들은 브라질이고 올림픽도 브라질이에요? 네. 다 해먹어요. 망하겠다 브라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월드컵은 브라질 월드컵이고 올림픽은 리우 데자네이루 올림픽. 그렇죠. 리우데자네이루. 네, 서울 올림픽 이런 거 좀 도시에서 하니까. 제가 남미 참 좋아합니다. 아, 나도 좋아해. 떼이 알지? 삼바. 세뇨리타. 생각만 해도 진짜 나도 좀 데려가줘. 스토커 브라질에서 한번 녹음할 수 있는. 그때 딱 우리 체육부장으로 오시면 체육부장. 부장으로 오시면 못 갑니다. 못 가지 진짜. 아, 진짜. 안에서 빡세게 안에서 일하시라고. 내그래야 돼. 안에서 빡세게 일하시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아니, 예전에- 이광종 올림픽 대표팀과 그다음에 홍명보 국가대표팀이 가장 지금 볼 때는 현재로서는 어울리는 카드다. 그렇습니다. 그나마 당사자들의 어떤 고뇌와 번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오는 독이 든 성배라고 자꾸 그러니까. 감수하고 가야 될 부분이죠. 그냥 저는 그 독이 맛있는- 든 성배가 아니라 그냥 독인 것 같아요. 박성현 기자는 그냥 그래도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많이 한층 예. 넓어져서 바로 잘라버려. 그래도 그거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잘라버려. 아니, 예를 들어 월드컵 가서 못 해봐요. 홍명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렇죠. 근데 홍명보는 한 번쯤은 주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 스토커도 계속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랬는데 하잖아. 우리가 2014년까지. 지난 월드컵에 16강에 갔었잖아요. 16강 간다니까. 그러니까 가면은 물론 쭉 가겠지만 아니 그리고 그 15년 전을 떠올려 보자고요. 98년도 프랑스 월드컵. 차범근 감독이 5대0으로 줘가지고. 국민적 영웅 차범근 감독이 바로 두 경기 잘렸잖아요. 끝나고 잘릴 줄 예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이게 냄비 이게 심해요. 그거는 잘못됐다는 건 이제 대회 다 도중에 네. 그것도 대회 도중에 대회 도중에 오는 걸 우리 박 기자도 김 기자도 그건 잘못됐다는 걸 알잖아. 그렇죠.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대회 막아줘야지. 끝나고 자르자. 이거 그렇지, 될수 대회 있다는 끝나고 거죠. 어. 왔을 때 왔을 때 바로. 아니 이번에 솔직히 월드컵 가서 음. 3패한다 치면은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 그건 몰라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3패라도 좋아요. 그러나 이제 패기와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막둥이들이 이런 정신력 가지고 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너무 형편없이 막 5대0, 6대0, 7대0 이렇게 지금 오면 그거는 홍명보고 나발이고. 그럼 축구 안 해야지. 근데 그 워낙 선배시고 워낙 산전수전 다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네. 이게 3패 네. 그 택도 없는 거는 쉴드 쳐주기도 어려워요. 그렇지. 어. 3패는 이거는 쉴드 쳐주기도 빡세 이거. 네. 하나 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요. 볼리비아 같은 그런 팀 하나 또 그러니까. 걸릴 거야. 그래서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홍명보 감독도 지금 긴장을 하고 있고 이광종 감독 일단은 즐기시고 즐겨야죠. 그다음에 이제 올림픽 대표팀을 맡아서 또 브라질 올림픽까지 또 잘 끌고 갈 수 있는. 조금 시끌시끌한 또 우리 내부 얘기가 있어요. 우리 기성용, 제가 볼 땐 착한 기성용이고 나름대로 이렇게 약간 캡틴적인 그런 느낌도 있는데 또 최강희 감독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지금 쉽게 말하면 싸가지 없는 새끼 네. 거의 이렇게 찍혀버렸어요. 그렇죠. 거의 뭐 무개념에 뭐 이건 뭐 무개념에, 인간 말종에 인간 뭐 지금 말종에.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돼가고 있죠. 사실은 조금 와전된 경우가 있다면서요. 그 일단 기성용 선수 성격이 굉장히 자유분방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뭐 도를 넘어섰다 뭐 요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 일단 가장 근본적인 사태의 발단은 그
5월 말이었죠. 그 레바논 원정부터 시작한 올림픽 최종 예선 마지막 3연전. 네네. 대표팀 소집 때 모든 일이 시작됐는데 네. 최광희 감독이 여기서 해외파들을 싹 쳐버립니다. 구자철, 음. 기성용, 뭐 윤석영, 뭐 음. 박주영 뭐 음. 다 쳐버려요. 근데 하나하나 이유는 있었어요. 기성용은 뭐 경고 누적이 있고 뭐 구자철은 그렇죠. 부상이 있었고 네. 둘 다 맞는 얘기고 이유가 네네네. 있었는데 네. 기성용이 이 즈음에 정확히 6월 1일 날 음. 대표팀 소집된 게 5월 27일로 기억하고요. 음. 6월 1일 날 트위터에 정말 주옥 같은 리더. 그렇죠 리더론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화제가 됐죠. 우리 그런 회사에도 그랬으면 좋겠어. 리더 공감되는 얘기. 공감되는 얘기. 잘 들어 지금 교회 설교 시간에 한 말씀이랍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슈가 되니까 기성용은 해명을 했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최강희 감독을 겨냥한 멘트인데 아 이거는 목사님 설교에서 나온 얘기다. 네. 그날 근데 예배 중에 들었다고. 근데 예배 중에 이 리더를 논하는 게 제가 알기로 많지는 않아요. 자주 논합니까? 제가 뭐 매주 설교 들어가는데요. 자주? 자주는 안 하죠. 자기가 리더인데 그렇죠. 목사님이 리더인데 아. 자기 얘기 하겠어. 아 그리고 이 종교적으로 워낙 큰 리더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우야무야 되다가 이제 그 얼마 전 이제 최강희 감독의 전북 복귀 전 다음 날 이제 사단이 좀 벌어지죠. 언론사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5개 매체가 공동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자의 특성상 그 공동 인터뷰는 똑같은 질문, 똑같은 워딩을 받고 이제 나중에 기사화를 하는데 그렇죠. 이 과정에서 약간 오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 아시잖아요. 똑같은 얘기들을 갖고 이제 이거를 똑같이 쓰면 안 먹히니까. 재밌는 걸 뽑아내는 거 이제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 언론사의 능력인데 여기서 이제 한 매체의 제목이 이렇게 나갔어요. 기성용의 트윗질이 비겁하다. 예. 근데 이게 실제로 최강희 감독이 그렇게까지는 말을 안 했다. 그러니까 최강희 감독이 비겁하다고 언급을 한 거는 그날 인터뷰에 동행을 했던 타 매체 기사에 나온 내용을 따르면은 뭐 선수 길들이고 이런 게 비겁하다라고 얘기를 했지 뭐 트윗질을 대놓고 비겁하다라고까지 말 안 했는데 이 비겁하다 얘기가 나가면서 일이 빠바바방 커졌죠. 거의 핵폭탄이 터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기성용을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좋은 이미지가 지금 굉장히 아니 나쁜 그런데 이미지로 가버렸어요. 중요한 건 이제 실제로 기성용이 페이스북에다가 비공개 페이스북이었죠. 그게. 말 그대로 비공개 아닙니까? 비공개를 굳이 저도 일기 쓰거든요. 네. 일기 때 박세훈 먼끼 김동욱 끼 어째 이게 기가 쓰란 말이야. 예를 들면. 근데 이게 저는 안 쓸 것 같죠. 비공개라는 의미가 솔직히 페이스북의 비공개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게 원래 기성용의 공식 그러니까 주로 하던 페이스북 계정이 따로 있었고 그걸 폐쇄를 했었잖아요. 트위터와 같이 폐쇄를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따로 계정이 하나 있는 게 이게 자기 친한 친구들 뭐 그래서 누나 아주 극소수에만 네, 그들끼리만 친구를 맺고 하는데 거기 이제 너무 막말을 많이 써놨었어요. 그 계정이 그 저희 지금 인턴 중에 축구 아주 전문가 네. 그 네티즌이 계신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 계정도 그러니까 서브 계정으로 알려진 그 계정도 다 받아줬대요. 근데 기성용이 그 페북에서 좀 약간 막말을 하기 던지기 시작하고 네. 그게 이제 일부 팬들을 통해서 유출이 되니까 네. 그걸 한번 걸렀대요. 네. 그렇죠. 친구 관계 착착착착착 끄는 거지. 그래서 그네. 이건 정말 이제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야. 네. 이렇게 됐는데 그게 노출이 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노홍철이 조인성한테 물어봐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걸그룹 멤버가 누구냐? 네. 정말 사귀고 싶은 네. 조인성이 대답을 하겠습니까? 네. 노홍철 얘기하죠. 이거는 우리와 카메라를 보고 있는 시청자들끼리의 비밀이다. 이런 멘트를 날려요. 이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시청자가 10명이 보고 있는 걸 수도 있고 1000만 명이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비밀이 안 되는 그러니까 노홍철의 농담인데 엄청 페이스북이 이거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비밀인데 이게 우리들이 몇 명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거기다 대놓고 흔히 말하는 최강희 감독을 뭐라고 디스를 했어요? 했으니 그때 뭐냐면은 막 씨발 뭐 이랬어요? 욕까지는 안 했죠. 그러니까 차라리 욕을 하는 게 낫지 않았어요? 박주영이랑 기성용이랑 뭐 같이 들어오는데 제대로 뭐 이렇게 기회를 안 줬겠죠. 이런 식으로 딱 했더니 뭐 그래 그럼 이거는 주영 형이랑 나랑 독박스라는 거지 뭐 이렇게 뛰게 하면 왜 나를 안 뛰게 하냐 뭐 이런 거부터 해갖고 몇 개 있더라고요. 그 뭐 이제 알았을 것이다 해외파의 소중함을 그렇죠. 뭐 우리 건들지 마라 다친다. 우리 건들지 마라 다친다. 멘트가 거의 뭐 맞는 얘기네. 맞아요. 저는 해외파를 잘 중용을 해서
저는 솔직히 뭐 죄송한 말씀인데 네. 저는 국내파는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해외에 뛰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 그건 정확한 실력이 있어서 정확한 하는 겁니다. 국내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때문에 열심히 정말 해야 됩니다. 저는 늘 소신이 있습니다. 비싼 선수는 왜 비싼지 압니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수가 한 발이라도 먼저 뻗고 더 열심히 뛰고 잘합니다. 근데 뭐가 그런데-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조광래 감독 전임이죠. 이제 조광래 감독은 해외파를 중용했잖아요. 무조건. 그때 아, 조광래 조광래 감독이 무조건 해외파였어요. 한 말이 또 뭐 그것도 아니고 또. 그게 선배랑 말이 똑같아요. 음, 해외파에 나간 이유, 해외에 뛰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애들이다 걔는. 그렇죠. 예. 그만큼 실력이 있으니까 나갔고 근데- 그 경기에 못 뛰던 그 감독이 보면 뭐 이렇게 선수의 뭐 몸 상태를 이런 거 딱 보면 나온다면서 그 누가 그렇겠죠. 좋은지. 예. 그것만 그러니까 잘 이게 판단해서 이렇게 제가 딱 봤을 땐 해줘야 이거예요. 되는 거 지금 아니야? 이 기성용의 SNS 발언 때문에 네네. 요 비공개 비공개 어쨌든. 페이스북 단어 자체가 웃긴데 어쨌든 페이스북에 나온 얘기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기성용이 정말 거의 대한민국에서 거의 최악의 쓰레기처럼 거의 올라가고 말았죠.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이제 그건 아닌 것 아버지가 같아요. 축구협회 가서 사과도 하고 기성용도 이제 그 에이전트 통해서 예.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라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사과를 했는데 한 상태죠. 이게 지금 그 얘기가 나와요. 그 대한축구협회 운영규정 대표팀 운영규정 16조에 고의로 대표팀의 이 그 뭐 명예를 체면과 실추- 명예를 실추시키는 실추시키면 사람은 최소 1년부터 네. 영구 제명까지 가능하다. 고의로 예. 고의로가 중요하네요. 이제 요거를 해가지고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기성용한테 좀 징계를 하냐 마냐 지금 요 얘기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축구를 현재 담당하고 있는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건 진짜 완전 개 헛소리입니다. KFA가 아 무슨 아니 뭐 징계 예를 들어서 자 스토커는 예. 기성용의 징계를 반대가 아니고 반대가 아니라 징계조차도 징계의 안 된다. 징계 징계 진짜 진짜도 안 꺼내는 된다. 거 자체가 내가 봐서 다 쓰레기 같은 헛소리예요. 아, 이건 다 헛소리. 이건 다 헛소리. 근데 이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편집은 알아서 하시고요. 자, 일단 예를 들어서- 지르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뭐야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은 2011년 12월이에요. 그때 조광래 감독을 축구협회가 잘라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경질을 시켜요. 그렇죠. 저 근데 돈도 이제 잘안 주고. 최종 예선 막 하고 있는데 네. 한창 해야 되는데 음, 그래서 이제 누군가 감독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 당시 K리그의 감독 중에 갑 최강희 감독한테 이제 손을 내밀죠. 네가 해라. 근데 최강희 감독은 안 한다고 했잖아.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억지로 끌어왔어요. 그래서 최강희 감독은 이 단기간에 뭐 이거 대표팀에 대한 장기 플랜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유망주들한테 뭐 손흥민 같은 유망주한테 기회를 준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왜냐? 월드컵만 가면 되는 거죠. 대여섯 경기 잘해서 월드컵만 올려놓으면 망고땡이에요. 이 양반은.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모든 사태가 시작된 거예요. 이 약간 이 양반은 외국에 나가 있는데 해외파가 잘하죠. 잘하는데 한 대표팀 소집 앞두고 한 달 동안 경기에 못 나갔어. 그러면 데려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당장 내일 있으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 모든 발단의 씨앗은 2011년 12월에 조광래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꺼져라고 회의했던 그 인간들이에요. 여기 어. 저희가 그 예전부터 인간들이 얘기했었잖아요. 대표팀의 그거는. 명예를 실추시킨 네. 거예요. 그 양반들한테 징계를 줘야죠. 누구야? 여기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그만두신 분도 꽤 있다고. 그러고. 예전부터 스토커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역시. 결국 사건의 발단은 음. 조광래 감독을 자를 때부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그럼 축구 기자들은 뭐 했어? 축구 기자들 싸이브하게 조져댔죠. 조져도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대한축구협회가 이게 뭐- 거의 뭐그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오지 않는 메아리? 아. 멘탈을 이런 거? 거의 아이언맨 네. 슈트로 포장을 했어요. 뚫리잖아. 그냥 거기는 길을 닫고 사는 그러니까 거죠. 일단 아무튼 기성용 SNS 사태는 사태라고 하기도 그렇고 전말은 하지만 그걸 가지고 KFA가 뭐 징계 논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헛소리예요. 그리고 좀 와전된 측면도 굉장히 많이 근데 있고. 징계를 한다고 치면 1년이잖아요. 그럼 월드컵 못 그럼 나가요. 월드컵을 못 나가요. 그러면 아마 KFA 난리 날 걸? 그럼요. 아무튼 참 이런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거는, 우리가 KFA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자. 그 털면 많이 대한축구협회의 나오는데. 그런 그러니까 한번 털어보자고. 벌짓으로 어. 판이 깔려져 있고 당장 앞을 바라봐야 하는 감독과 그렇죠. 네. 그 감독의 방향에 대해서 좀 섭섭한 아직은 철없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그렇죠. 어. 네. 그런 어린 아이의 음. 이게 그 치기에서 비롯된 이 모든 사태죠. 물론 기성용이 하나 반성을 해야 돼요. 어떤 거냐? 그 우리 체육부장께서 늘 말씀하시는 해외파면 다냐? 뭐냐? 그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내가 지금 확인은 안 되는데 네. 안정환이 2002년 월드컵 때인가 그때 이런 얘기를 한번 했대요. 나는 벤치에 있는 게 싫다. 하지만 나를 벤치에 앉혀두는 게 황선홍 선배라면은 난 괜찮다.
그러니까 뭐냐 얼마나 뛰고 싶어요. 그 당시 안정환은 이탈리아 선수예요. 그렇죠. 이탈리아에서 뛰고 있었어요. 세리에. 근데 황선홍이 주전이에요. 네. 안정환은 오케이. 어. 난 해외파고 저 형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는 별이지만 네. 안정환 입장에서 받아들였다. 존경할 수 있는 선배니까. 네. 그 해외파의 자세는 그런 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감독이 안 부르고 안 쓰는 건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해외파들이 그 막 곤조 부릴 게 그렇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안 되죠. 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번 계기가 그러니까 기성용이 그런 부분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요거는 반성을 해야죠. 반성해야지. 분명히 그렇다고 반성해야죠.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렇죠. 과했던 조금 측면이 있죠. 쉽게 말해서 경솔한 행동이었죠. 그거는 분명히. 근데 뭐 분명히 페북에 싸지르고 뭐 트윗질하고 어.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확실히 그래요. 조심해야 돼요. 축구 선배인데 이제 홍명보 감독은 뭐 SNS 우리 팀의 국가대표팀 SNS는 없다. 그 자기 매뉴얼이 매뉴얼은 없다. 없다. 매뉴얼이 그 얘기 없다. 때문에 하지 정확하게. 말라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박세웅 기자가 곤조라는 얘기를 말했는데 네. 아마 곤조는 아마 일본 말이고 네. 아마 축구 일본 선수 곤조 오노다케 뭐 이런 친구 있잖아요. 그 얘기한 거죠. 찾으면 있을 거예요. 아니 그 뭐야 LA 얘기를 한 다저스 겁니다. 류현진의 팀 동료 에드리언 곤잘레스를 곤조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곤조입니다. 네. 그만큼 그 동료애가 있다. 뭐 이런 문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아무튼 그런 거고요. 아무튼 홍명보 감독 안 떠오를 수가 없어요. 앞으로 곧 볼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쵸 이제 동아시아 컵 대회가 이제 예. 그때 불과 경품 이제 걸기로 얼마 안 했잖아요. 남았죠. 그때 우리가 스토커가 경품을 걸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뭘 어떤 걸기로 거? 했지? 그때 미리 걸어놓은 거 일단 털어야죠. 아, 뭐 경품 줄 만한 그게 있나요? 지금 아, 제작비가 우리- 없는 걸로. 박지성 유니폼 아 있고 그렇죠. 저 프리미엄 식사권 프리미엄 식사. 6,000원짜리. 6,000원짜리 가게 이름이 오해원 프리미엄이야. 기자가 오해원 그 기자가 강원 또 유니폼 뭐 해갖고 강원 FC 유니폼을 걸고 그리고 또 소정의 상품을 제가 짜가지고 선배들 짜가지고 국장을 짜가지고 뭘 하면 드리는 거죠? 맞춤 뭐 경기 스코어 결과를 그런 거 맞추는 맞추는 거예요. 거. 아 경기 결과를. 이란전에 한번 했었는데 호주전 세 경기 있다면서 네. 호주전 한일전. 한일전 아니야 한일전 맞아 한일전 한일전. 세 경기 다 하면 힘들잖아요. 한일전 딱 이제 김동욱 기자 예상 김대웅 기자 이제 박세웅 기자 또는 오해웅 기자가 예상 점수 플러스 자기가 이제 그건 아니다 내가 점수 맞춘 사람에 한해서 추첨을 해서 주는 겁니다. 홍명보 감독 첫 경기에서 그렇죠. 이번에 박세웅 기자는 뭐 내놓을 거예요? 저는 해피머니 상품권 10,000원권 한 2장 정도 내놓겠습니다. 그것도 괜찮지. 2만 원 내는 거. 오랜만에 왔는데 뭘 뜯어내고 그래. 해피몬 다음에 한번 영업 근성이 탁월하십니다. 어떤 아주. 거를 내놓을지 한번 아. 집에 있는 거 책이라도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홍명보 감독 뭐 사인볼 뭐 이런 거 이런 거. 제가 자서전. 프리미엄 식사권 플러스 야구 공. 공. 야구 공. 그냥 어떤 공인가요? 그게? 그냥 공식 그 공인 야구 공. 새 거? 아, 새 거. 비닐로 쌓여져 아. 있는 거. 사인볼은 새 거? 아니죠. 사인볼은 아니고를 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건 간직하세요. 어느 장면을 맞춰야 될지. 그래서 아무튼 프리미엄 식사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회는 이제 언제죠? 다음 주 주말에 합니다. 다음 우리나라에서. 주말입니까? 네. 그럼 다음 주에 제가 준비해가지고 네, 다음 주 주말에 홍명보 합니다. 감독 한번 경기를 볼 수 있도록 네. 국가대표팀 감독 첫 그렇죠. 데뷔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이거는 뭐 결과에 뭐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는 대회예요. 그 해외 파우치는 아예 없고. 아 그래요? 또 국내파. 국내파 위주로?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해외파들이 지금 심지어 한창 국내파도 준비 중이니까. 이동국처럼 검증된 선수들은 또 안 불러요. 한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써보고 스타일로 싶어. 한번 네. 응. 홍명보 얘 기자들- 괜찮은데 한번 대꾸 해보고 싶다 이런 선수들 위주로 아마 갈 것 같아요. 지겠네. 뭐 질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제 홍명보의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또 마냥 지는 축구 못하죠. 아 그래도 기사 분명히 기사 적재적소에 좀 좋은 선수들 뽑아놓겠죠.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홍명보의 다음 주말 우리 또 기대되는 데뷔전까지 얘기해봤습니다. 자, 스토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토커.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재밌는 소식으로 재밌는 결과로 샌프란시스코 비행기 사고 같은 그런 얘기 말고 정말 이렇게 재밌는 얘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커도 그 두 분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 우리도 축구 그래도 축구는 계속돼야 되고 야구도 계속돼야 됩니다. 스포츠는 또 계속돼야 됩니다.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뒷담화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